조리원에서 제일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눈 뜨는 거를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근데 왜 집에만 오면? 그러니까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오늘은 신생아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신생아들이 잠을 못 잔다라는 생각을 사실 임신기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생각까지 할 여력이 없죠. 틈만 나면은 잠 스르륵 온다는 게 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신기에는 그 생각을 못 하다가 아이들이 딱 태어나고 나서 점차 보채고 잠을 안 자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면서 양육자 둘 다 아이가 중간중간 계속 깨다 보니까 잠을 좀 못 자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한 100일 정도가 되면 100일에 기절이 온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당장 빨리 아이가 좀 스르륵 잠들었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도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좀 꼭 기억해두면 좋을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직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아이에게는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사실 잠을 스르륵 자고 싶은데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잠을 잘 자려면 잠에 맞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호르몬이겠죠. 잠을 잘 자게 하는 거는 수면 호르몬이고 잠을 안 자는 시간에 잘 깨어있게 하는 거는 각성 호르몬이고 이런 수면 호르몬과 각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야 잘 때 자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분비가 되려면 보통 수면 호르몬은 2달 얘기하고 각성 호르몬은 3개월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될 때까지는 엄마도 좀 이때는 할 수 없다. 나도 애가 잘 때 자면서 어떻게든 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애가 그냥 1개월부터 내내 잘 자리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요. 이 말은 약간의 도움을 주더라도 잠을 길게 자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잠이 말하는 수면교육 원칙도 신생아에게는 그리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네. 미국에서도 보면은 보통은 정말 공격적인 수면 교육을 하는 시기는 3,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수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100일 미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섣부르게 했다가는. 맞아요. 그렇죠. 아이에게도 그렇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엔 잘 자요. 맞아요. 한 2주? 맞아요. 먹고 한 자고. 2주 정도는 잘 자고 어떤 아이들은 음. 한 달까지는 잘 자요. 이제 그때부터가 고비인 거죠. 조리원에서 제일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래, 사실 맞아요. 눈 뜨는 거를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근데 왜 집에만 오면? 그러니까 신기하죠. 두 번째인데요. 요새 육아템들 엄청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외부로 오는 자극이 사실 아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많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단조로운 일과일 수는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외부 자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깨어있어도 많이 이제 피곤함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깨도 자극이 많으면 얼마나 그럼요. 피곤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초보 양육자분들은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이제 시도해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사실 터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잘 달래지는 방법이 매번 뭐 다를 수도 있고 아기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겠고 또 아기들은 오래 깨어있게 하면 사실은 곤란해요. 그 시기에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거의 1시간마다 재운다는 느낌으로 일과를 보내시는데 너무 이제 긴 시간 깨어있다 보면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오히려 아이한테 자극이 돼서 못 자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시기에는 기억하실 것이 애를 그냥 많이 재운다. 맞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재운다. 요거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정말 어려웠던 게 수유를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긴 네, 하잖아요. 맞아요. 엄마도 준비가 안 됐고 아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40분 동안 수유를 하고 났는데 아이가 또 자고 이제 또 거의 바로 잠을 잔단 말이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또 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아이가 길게 자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수유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수유와 재우고 피곤했다가 수유와 네. 재우고 피곤했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맞아요. 필요해요, 이럴 때.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인데요. 아직 아이는 스스로 진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잠을 잘 자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몸도 좀 늘어져야 되고.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애들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수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과 이완의 방법은 양육자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그걸 가르치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달래는 방법. 아이는 그냥 피곤하면 짜증을 내니까 이때 달래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해야 되고 이게 아이를 진정시키고 이완시키는 방법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공갈적 꼭지? 공갈적 꼭지랑 뭐 애착 인형은 아직은 아니고 아이에게 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공갈적 꼭지와 같은 것들. 잘 꼭 안아주더라도 가슴에 딱 붙여가지고 약간 세워서 꼭 안아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를 잘 진정시키는 방법이잖아요. 백색 소음도 아이에게 이때는 네. 매우 잘 통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이때 또 많이 하는 게 5S를 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쉬 소리도 내고 시소를 약간 네. 흔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음. 연습, 반복 연습. 한 번 했는데 안 통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내일도 다시 해보는 거. 맞습니다. 아이들이 다 똑같은 방법이 잘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마다 기질과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쉬 소리가 잘 통한다면 반대로 또 어떤 아이는 아 소리가 잘 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애에게 맞는 또 법을 찾아- 엄마도 같이 흔들어 준다고 해도 흔드는 방법이 미묘하게 차이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 못 흔들었어도 내일 또 잘 흔들면 또 잘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원칙을 너무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시도해 본다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생아 시기에는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우리 아이를 꼭 잘 재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도 엄마도 서로가 조금 서로에게 적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마음 편히 지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곧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 또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